네, 안녕하세요. 이 과목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과전 종합염이고 단감인데 적과전이 작년에는 45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10점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9회에서는 5점이 적과전이 나왔고요. 10회에서는 45점, 11회는 10점이 나왔으니까 12회는 제가 볼 때는 15점에서 20점 정도는 안 나오겠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과전이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지만은 안 나올 때는 10점이나 5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한 파트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단감입니다. 다음 계약사항 및 조사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낙엽률의 인정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조건은 이 내용밖에 없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주수 700주, 평년 착가수 15만 개, 자기부담 비율 20%, 5종 한정에 가입했고요. 낙엽률이 30%, 낙엽 인정 피해율을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육아 타박률은 미리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적과 후 착가수는 700주니까 표본주수는 14주죠. 과수원의 표본주수는 14주고 품종은 수령에 따라서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를? 적과 후 착과수를 계산하시오. 적과 후 착과수는 어떻게 되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근데 품종이 3개니까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당 착과수를 구해야 되니까 표본주수를 산정해야 되겠네요. 표본주수는 어떻게? 14주 곱하기 700주일 때 14주니까 300주일 때는 몇 주죠? 300주를 하니까 몇 주가 나온다? 14주 곱하기 700주, 700분의 300을 하니까 6주가 나오고요. 200주는 4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표본주가 6주, 4주니까 위에서 반드시 실제 결과 주수를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뭐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고사주수, 미보상, 그리고 수학, 불능주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하고 동일하니까 300주 곱하기 표본주수가 6주죠. 6주인데 900개고 200주고 곱하기 4분의 500, 600 4분의 600개 착과수가 600개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200 곱하기 4분의 500 4분의 500이죠. 4분의 500을 하면 얼마? 10만 개가 되겠다. 10만 개가 되겠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착과 감소 과실수 5종 한정이죠. 5종 한정은 미니 평착에서 마이너스 적착과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이다. 우리가 최대 인정 피해율은 낙엽 인정 피해율, 그리고 육아 타박률, 그리고 나무 피해율이다.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육아 타박률과 낙엽 인정 피해율만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육아 타박률은 얼마? 20% 나와 있고요. 20% 나와 있고 그러면 육아 낙엽 인정 피해율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한번 살펴보면 낙엽 인정 피해율은 단감이니까요. 1.0125 곱하기 낙엽률 30%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15일 하니까 얼마 나온다? 28.25고요. 육아 타박률 20%니까 맥스 A가 얼마라고요? 그렇죠. 0.2825가 되겠네요.
그래서 평착 마이너스 적착, 평착 곱하기 맥스 A 최대 인정 PA를 계산하니까 얼마? 42,375개다. 1번, 2번 푸는데 문제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이 과목도 1번을 스킵할 수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5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최소 10점 이상 정도는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모의고사와 그리고 문제집에서 문제 일치율이 이번 약 한 90% 정도는 나왔는데 요거는 문제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 말고는 대부분 교재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우리가 과실손해보장이 뭐죠? 그렇죠. 어디 감귤 5감2불이라 그랬죠. 5감2불이 과실손해인데 이 5감2불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어디는 언제? 결실 완료 이후. 두릅은 정화 발효 이후. 과실 블루베리는 개화 후. 감귤은 수확 직전이다. 네, 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13번 한번 봅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에 관한 내용이다. 자, 나무 피해 계산 과정과 값을 적으시오. 보통은 나무 피해율인데요. 나무 피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주수만 적어도 정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도는 나무 피해율인데 우리가 출제하는 분이 율자를 빼먹은 것 같아요. 우리가 5종 한정이니까 5종 한정은 뭐라고요? 나무 피해율은 실제 결과 주수분의 절도범은 절도범을 매, 우, 침, 치, 소 이렇게 되죠. 절단과 소실은 얼마? 2분의 1 이상이던가요? 2분의 1 이상이고요. 그리고 도복은 몇 도? 45도 이상이다. 45도 이상. 45도 이상이고요. 매물은 얼마죠? 주간부 몇 프로? 그렇죠. 30% 이상이 묻힌 경우다. 그래서 절도범은 매우 취소다. 자, 그리고 침수 주수는 침수된 나무 수 곱하기 침수율이죠. 자,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는 몇 주? 500주니까 피해율을 보면, 나무 피해율을 보면 500분의 한번 보겠습니다. 침수를 입은 나무가 50주입니다. 침수율이 침수된 착과수가 150개, 침수되지 않는 착과수가 150이니까 300분의 150을 하면 2분의 1이니까 25주 되겠네요. 25주 더하기 35도로 기울어진 나무 50주. 우리가 기울어진 거는 몇 도? 45도니까 해당이 되질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원 정위치에서 벗어나 점유를 입은 나무수 유실이죠. 유실 떠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0주. 과수원 내 주간부에서 20% 이상 묻힌 나무수, 20% 이상이 아니고 20% 묻힌 나무수 얼마 정도? 30% 이상인데 해당이 되질 않겠네요. 그래서 500분의 25 더하기 40인데 정답은 65주만 정답만 적어도 되겠다. 그래서 500분의 얼마? 65를 계산해서 비율로 산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정답 한번 보면 침수 주수 300분의 150에서 50%니까 25주 됐고요. 40주가 됐는데 총 얼마? 65주만 정답으로 적어줘도 관계없다. 15%는 13%는 플러스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원래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왔네요. 고구마는 며칠? 삽시길로 120일. 감자는 우리가 제주도 하고 고냉지는 며칠? 110일이고 기타 육지 지역은 95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주 지역은 110일, 95일 되겠습니다. 차는 우리가 어떻게 외우라고 영구는 2판, 4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구 2판, 4 순서를 바꿔놨네요. 영구 2판, 4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4.8, 2.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4번 한번 살펴봤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도 사실은 오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예시설은 전산으로 산정된 금액의 얼마? 90에서 130%인데요. 보험가액의 90에서 130%를 보험가입 금액으로 가는데 우리가 보험가입 금액이 1억인데요. 보험가입 금액, 가액이 1억인데 가입 금액은 5천만 원. 다 얼마? 50% 해놨습니다. 이런 계약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계약이다. 원예시설이 아니고 어떤 나무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를 누가 냈어요? 손해사정사가 문제를 내가지고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됐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저는 정답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강풍 사고가 발생이 됐다.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사고는 원예시설도 마찬가지 사고 원인이 화재냐 화재가 아니냐에 따라서 화재는 본인 부담이 없죠. 그래서 강풍 사고니까 본인 부담이 있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보험가입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손해액은 감가 후입니다. 감가 후에 2천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고정식 하우스는 1단지 단위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하는 게 A동, B동, C동이 하나의 단지인지 아니면 각각의 단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단지인지를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 역시 각각 단지로 보고 2천만에서 100만 원 빼주고 1,500에서 100만 원 빼주고 1,500에서 100만 원 빼주고 이렇게 정답을 만드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지 않고 이 오류가 발생이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저는 정답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단지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 한 사고 단위로 적용을 한다. 여기에도 기왕이면 조금 문제가 깔끔하게 되려 그러면 날짜가 들어가면 되겠죠. 2025년 8월 15일 강풍 사고가 발생되었다 해서 이걸로 인해서 각 한 단지 내에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고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줬어야 된다. 그럼 한 단지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최대 원예시설은 본인 부담금은 손해액의 10% 범위 내에서 피복제가 아닌 경우에 피복제 단독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최대 얼마?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이니까 이 금액을 100만 원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총 피해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A는 얼마? 그죠? 100만 원 곱하기 5천만 원 분의 5천만 원 분의 얼마? 2천만 원. B는 100만 원 곱하기 5천만 원 분의 1,500만 원. C도 100만 원 곱하기 5천만 원 분의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죠? 40만 원, 30만 원, 30만 원 되죠. 40만 원, 30만 원, 네, 30만 원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A동의 보험금은 어떻게? 그렇죠. 2천만 원 곱하기 2천만 원에서 40만 원 빼주니까 1960만 원. B동은 1500에서 30만 원 빼주니까 1470만 원. C동은 1500에서 30만 원 빼주니까 1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분자가 나오면 반드시 뭐를 곱해줘야 돼요? 표본 구간, 표본 포기수에서 곱하기 5를 해줘야 된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 복분자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보험가입 금액 평년이 6개고요. 가입 포기수가 1,500포기, 자기부담 비율이 20%. 재종류는 냉해, 표본구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200개, 표본조사 결과 결실수는 300개, 수정불량 결실수는 150개, 그리고 표본 포기는 10구간, 미보상 비율은 20%다. 종합위험이니까 이 건은 뭐죠? 그렇죠. 수학 개시 이전이네요. 과실손해조사인데 특정위험이죠. 태풍, 우박이죠. 강풍. 표본속이 열매수 합계가 50개고요. 수확 가능한 게 50개인데 총 열매수가 얼마? 200개다. 미보상은 제로다. 문제 보면 1번 종합위험 과실손해 고사 결과 모지수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2번 특정위험 과실손해 고사 결과 모지수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보험금입니다. 복분자의 보험금은 가, 피, 자죠. 피는 평년 결과 모지수분의 고사 결과 모지수다. 모지수인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종합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 특정위험 고사 모지수를 더한 값이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문제 1번이 뭐죠? 종합위험 결과 모지수를 구하라.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기준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더하기 수정불량 환산 결과 고사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미보상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럼 1번 살아있는부터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구하면 우리가 표본 포기를 표본조사인 걸 가지고 구하는데 표본은 어떻게? 복분자는 표본 포기를 앞으로 2포기, 뒤로 2포기 하니까 몇 포기? 5포기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0 곱하기 5. 표본은 5구간이지만 몇 포기입니까? 50포기죠. 그리고 살아있는 게 몇 개? 200개네요. 200을 하니까 A는 4다.
살아있는은 4다. 4개가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뭐죠? 살아있는 곱하기 수정, 불량, 환산, 계수죠. 수정, 불량, 환산, 계수다. 환산 계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환산 계수는 전체 결실수분의 환산 계수가 300분의 150 빼기 자연 수정 불량률이 0.15죠. 50%니까 0.1을 하니까 0.3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있는 4개 곱하기 0.35를 하면 2이니까 7이니까 1.4개가 됩니까? 1.4개가 되고 미보상 비율이 몇 프로 나와 있죠? 미보상 비율은 20%네요. 미보상 비율은 일반적으로 미보상은 평 마이너스 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인데 동일하죠. 미보상은 살아있는 마이너스 평이죠.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살아있는 플러스 수정불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다. 이 내용이 뭐라고요? 그렇죠. 수확량하고 같은 개념이다. 미보상 비율을 하면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평년이 얼마였죠? 6이었죠. 6 마이너스 4 더하기 1.4 곱하기 0.2를 하면 되겠다. 정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표본수 곱하기 5분의 살아있는 결과 표본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이 200이니까 4개가 나왔고요. 수정불량 환산수는 전체 결실수분의 수정불량 결실수를 해서 자연 수정불량률을 빼니까 35%가 나왔습니다.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곱하기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하니까 1.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보상은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더하기 수정불량 환산 결과 모지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하니까 0.68이 나왔다. 그래서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2.72개가 나왔습니다. 2.72개.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특정위험 결과,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위험은 태풍과 우박이죠. 태풍과 우박인데 수확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죠. 수확감소, 환산, 결과 모지수는 우리가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가 수확감소 환산 결과 모지수는 기준 결과 모지수 곱하기 수확감소 환산계수다. 환산계수로 나눠진다. 이 기준 결과 모지수는 사고가 없으면 평년 결과 모지수고 사고가 있으면 살아있는 마이너스 수정불량 고사 결과 모지수를 계산을 한다. 실제로는 이런 내용이죠. 이 수확 개시 전인데 이 시점에 이 과수원에 몇 개의 가지가 살아있느냐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사고가 없으면 평년 결과 모지수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마이너스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빼주는 값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환상계수는 수학감소 환상계수는 얼마? 그렇죠. 잔여 수학량 비율 마이너스 결실률이죠. 먼저 잔여 수학량 비율은 4고1자 제곱 마이너스 43 곱하기 4고1자 더하기 460을 2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5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실률은 200분의 50이니까 25%가 되었고요. 그래서 수학감소 환산 계수는 29%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수정불량 환산 결과 모지수를 빼준 값에 환산 계수를 하니까 0.75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을 계산하면 피해율은 평년 결과 모지수의 고사 결과 모지수인데 수학 전, 수학 개시 후 종합위험, 특정위험을 해주니까 얼마? 57.9%가 되었습니다. 보험금은 700만 원 곱하기 57.9%의 자기부담 비율 20%를 하니까 265만 3천 원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워낙 같은 유사한 문제가 많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풀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17번은 이번에 개정되면서 블루베리와 수학감소 보장의 옥수수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나왔네요. 17번이 나왔습니다. 수학감소는 반드시 뭐를 봐야 돼요? 기준가격과 수학기 가격을 봐야 된다. 그래서 기준가격과 수학기 가격인데 수학기 가격이 낮으니까 우리가 농업수익감소는 보장하는 게 가격 하락분 더하기 수학감소분을 같이 보장을 하니까 가격 하락에 대한 보험금이 나와 있다. 만일에 가격 하락이 없다 그러면 수학감소는 평수 및 평과 같은 값이 나오죠. 같은 값이 나온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옥수수의 농업수익감소보험금은 가피자죠. 피는 실기, 기준수입, 실제수입, 기준수입 이렇게 되죠. 기준수입은 동일합니다.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가격. 실제 수입은 특이하게 기준 수입 마이너스 손해액이다. 그러면 손해액은 가격 하락분 더하기 수학 감소 분하고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진다. 가격 하락이 없으면 얘만 남겠죠. 그럼 가격 하락은 어떤 가격? 기준 가격하고 수학기 가격의 차이니까 기준 가격 마이너스 수학기 가격 곱하기 평년 수확량의 피해 수확량 더하기 수학 감소분은 기준 가격의 피해 수확량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피해 수확량을 구하면 된다. 옥수수는 반드시 뭐를 구해야 돼요? 바로 피해 수확량을 구하면 되겠죠. 피해 수확량 한번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줄 쓰기를 권했죠. 피해 수확량 먼저 조사 대상 면적이 얼마? 1500이네요. 1500 곱하기 그러면 제곱미터당 수확량 찾으면 되겠네요. 우리가 표본 구간이 얼마? 표본 구간 면적이 10이네요. 10. 우리가 15cm 미만, 15cm 이상, 17 미만이 얘가 하품이고 중품이고 상품이네요. 상품은 무시하고 하품수 더하기 중품 곱하기 0.5로 갔죠. 0.5로 갔으니까 하품이 몇 개냐면 5개 더하기 중품이 10개 곱하기 0.5네요. 곱하기 표준 중량. 우리가 표준 중량은 어떻게? 표준 중량은 우리가 흑인, 백인, 그리고 대학생이라 그랬죠.
대학생은 얼마? 키가 160이고요. 백이는 180이고 허기는 0.19, 190이라고 그랬죠. 얘는 백인인데 미리 표시가 돼 있네요. 곱하기 0.18 곱하기 제식 식이지수 곱하기 제식 밀도지수 더하기 뭐죠? 고사 면적이죠. 다른 건 전부 타기미 면적인데 고사 면적이다. 300 곱하기 재배 면적이 얼마죠? 재배 면적이 조사 대상 면적이 15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000입니다. 2000분의 평년 수확량이 3000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놓고 뭐를 봐야 돼요? 조건을 봐야 됩니다. 단위를 봐야 됩니다. 자, 정답에서 단위 보겠습니다. 자, 손해 과정 단위가 전혀 없네요. 그러면 있는 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있는 대로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 720kg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대입하면 되죠. 여기는 미보상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되겠다. 얼마? 우리가 가격 볼까요? 2,000원, 2,000 마이너스 1,500 곱하기 평년 수확량이 얼마입니까? 3,000 마이너스 피해 수확량이 720 더하기 기준 가격이 얼마? 2,000 곱하기 피해 수확량 720을 하면 뭐가 나온다? 손해액이 나오네요.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 수확량 한 방에 바로 가라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상은 필요 없는 거죠. 피해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이 건을 같이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죠. 한 방으로 곱하기 300 곱하기 마찬가지 아까처럼 해서 720 한 방으로 갔으면 좋겠다. 720. 그래서 손해액은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 곱하기 평년 마이너스 뭐를? 피해 수확량. 기준 수확량 곱하기 피해 수확량 하니까 258만이 나왔다. 그럼 바로 보험금을 계산하면 기준 수입은 3,000 곱하기 2,000 하니까 600만원. 실제 수입은 340만원. 피해율이 몇 프로? 43%. 보험가입 금액이 600만원이니까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을 하니까 얼마 나왔다? 138만원 나왔습니다. 138만원. 기출문제에 그대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제 문제를 풀어봤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제와 교재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제 책을 보셨던 분들은 맞췄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8번입니다. 돼지입니다. 돼지. 갑 돼지 농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축사 및 축사 그러면 본인 부담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체크해야 됩니다. 축사는 본인 부담이 얼마? 계산한 금액하고 계산된 금액과 50만원 중에서 뭐를? 맥스로 간다. 왜? 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요 문제를 나온 이유는 이걸 묻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일반상입니다. 돼지 8천만원 1,600 1억 6천. 비례보상 1억 6천분의 8천을 해야 되겠구나. 축사 1억과 2억인데 우리가 축사는 80% 적용하니까 이 비례도 얼마? 1억 6천분의 1억을 해야 되겠구나 정도 문제 파악을 바로 돼야 되겠죠. 축산 휴지보험의 보험가입 금액이 2천만원. 우리가 가축을 할 때는 반드시 비례를 확인하라 그랬죠. 2천만원이고 요런 포유류는 10만원, 포유도는 10만원, 이유도는 15만원, 지육단가는 5,5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폐사가 포유도는 124두, 이유돈 170두, 종빈돈 3두. 종빈돈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정상적이 됐다. 그리고 조건이 나와 있고요. 축사는 감가율이 나와 있네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축사 휴지위험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일단은 문제는 1번 가축 지급 보험금의 계산 과정을 적으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유도는 10만원, 포유는 10만, 이유는 15만, 그리고 우리가 종빈도는 얼마? 종빈도는 70만원이네요. 종비는 70만원이죠. 70만원이니까 뭐 그냥 계산 바로 하면 되겠네요. 얼마? 124 곱하기 10만 더하기 170 곱하기 15만 더하기죠. 더하기 7 곱하기 3두네요. 3 곱하기 70만인데 우리가 보험가입 금액이 어떻게 되죠? 1억 6천에 8천이니까 우리가 가축과 축사는 뭐죠? 손비자죠. 손잡이가 아니고 곱하기 비례보상이 1억 6천분의 8천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 0.05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보험금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곱하기 비례보상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하니까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 축사보험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사는 원래 연단위 감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감가전이 얼마예요? 1억이네. 1억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들어갑니다. 1년에 경영 감가율이 4%래요. 근데 얘는 60개월이니까 5년이네. 그러면 0.04 곱하기 5년. 손해액이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자, 비례보상해야 되죠. 손잡이가 아니고 손비자니까 얼마? 그렇죠. 80% 적용하니까 1억 6천분의 얼마? 1억이 되겠네요. 1억 마이너스 손비자. 자기부담이 얼마? 축사는 여기서 본인부담이 얼마였죠? 제로였지만은 집중호우니까 화재가 아니니까 본인부담 50만원 더하기 손해방지비용이 얼마? 800만원 곱하기 손해방지비용 자기부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억 6천분의 1억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억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 플러스 비례보상하고요. 마이너스 자기부담을 하고 손해방지비용에 비례보상을 하면 해당되는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5,450만 원이 나왔습니다. 5,4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축산 휴지위험 보장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 휴지 보험은 우리가 보험금은 어떻게 됩니까? 종빈돈 곱하기 10 곱하기 100kg 비육돈 가격 곱하기 이익률이죠. 이익률은 얼마? 최하 16.5%라 그랬죠. 16.5%. 우리가 종빈돈은 종빈도는 40두니까 나와 있고요. 그러면 100kg 비육돈 가격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근데 100kg 비육돈 가격은 보통 어떻게 계산했죠? 자동 가격 곱하기 더하기 95 마이너스 30에 나누기 80에 곱하기
110kg 가격 마이너스 30kg 가격 자동 가격으로 갔는데 이 조건을 하질 않고요. 뭐를 줬냐 하면은 이런 공식을 줬습니다. 다른 공식 95 곱하기 30 곱하기 110kg가 아니고 100kg 지육 단가를 줬습니다. 그리고 자동 가격인데 이 문제는 뭐가 잘못됐나? 조건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80을 하는 이유는 110 마이너스 30인데 95 마이너스 하면 이 건이 65로 간다 그러면 이 조건이 맞는데 이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문제는 마찬가지 저는 정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산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조건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얼마? 우리가 자동 가격이 얼마죠? 자동 가격이 15만 더하기 95 마이너스 30 곱하기 지육 단가 곱하기 100kg 지육 단가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50만원 마이너스 15만원입니까? 예. 나누기 80을 하면 답이 나온다. 정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43만 35만원 뭐죠? 15만원은 뭐죠? 그렇죠. 자동 가격이죠. 예. 자동 가격 더하기 95 마이너스 30, 50만원, 15만원, 80으로 나눠주니까 나오는데 이 가격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손해액은 40 종모돈이죠. 그리고 종빈돈이죠. 예. 10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최소 16.5%죠. 손해율은. 그래서 2,800이 나왔는데 보험가입 금액이 얼마였죠? 여기서 보험가입 금액은 2천만 원이었죠. 정상적으로 갔다. 보험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2,800분의 계산된 금액과 비례 배분해서 자기 부담 없으니까 얼마? 2천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산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문제 오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조건대로 풀어야 되긴 하지만은 이 조건이 잘못됐으니까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매실입니다. 매실 나오면 반드시 뭐를 보라고요? 비례추정지수하고 절반조사를 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건은 절반조사가 아니고 보시면 전부조사니까 절반조사 무시하고 비례추정지수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가입 금액 1,000만 원이고요. 평년 수확량 12,000 표준. 이렇게 나오니까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계산해야 되는구나. 조사 내용이 있고요. 수확량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볼까요? 천매 품종 수확량, 낭고 품종 수확량 보험금 계산하라. 우리가 수확량 어떻게 구하죠? 수확량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량 곱하기 1 마이너스 착피 구성률 더하기 미 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이죠. 평년 수확량이다. 이 공식만 기억하면 문제없이 풀 수 있다.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한번 볼까요? 조사 대상 주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매입니다. 100주인데요. 미보상이 5주네요. 그러면 95주 됩니까? 95주인데 미보상은 5주 되네요. 주당 착과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게 뭐죠? 천매죠. 천매 한번 살펴봅니다. 천매 20kg
30kg니까 얼마? 주당 20 더하기 30이니까 70kg 가겠습니다. 70 곱하기 비례 추정지수가 1.14. 표본주수가 몇 주죠? 표본주수는 친절하게 3주라고 나와 있네요. 3주 곱하기 1 마이너스 착피 구성률은 안 나와 있죠. 더하기 미보상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만 가면 되겠다. 풀기 전에 주당 평년 수확량 한번 살펴볼까요? 평년 수확량은 12,000 곱하기 우리가 A 품종의 주당 평년 수확량 A가 1000매라고 합니다. 1000매, B는 우리가 남고인데요. 100 곱하기 30 더하기 200 곱하기 35, 100 곱하기 30 나누기 얼마? 100을 하면 되겠네요. 남고 갑니다. 12,000 곱하기 분모는 동일하죠. 분모는 100 곱하기 30 더하기 200 곱하기 35 곱하기 200 곱하기 35에 나누기 200을 해주면 되겠다. 여기 나온 값을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가능한은 뭐라고요? 한 줄 쓰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히 주당 평년, 주당 착과량은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당 착과량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계산하시오. 남고는 어떻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구하시오. 그러니까 조건이 1번하고 2번 조건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늘 계산하고 난 뒤에 뭐를 확인해라? 단위를 확인해야 된다. 이 수확량이 나오면 평수 미평으로 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줄 쓰기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 주당 평년 수확량.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한 줄로 가면 되겠죠. 5 곱하기 36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26.6 수확량 2707이 나왔습니다. 남고 마찬가지입니다. 남고 수확량 조사 대상 주수는 200주에서 5주 빼주고 10주를 빼주니까 185주가 나왔네요. 185주고 마찬가지 표본 주수는 5주고요. 남고는 22, 20, 20, 20, 18 하니까 100이 되는가요? 100 곱하기 얼마? 1.117 이러면 주당 착과량이 나오니까 단위 확인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고는 계산하니까 4,553kg가 나왔습니다. 그럼 수확량은 A 1000매 수확량 더하기 남고 수확량이니까 7,260이 됐고요.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니까 948. 표율은 평수 미평 하니까 31.6%. 보험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니까 보험금은 116만 원이 나왔습니다. 116만 원이 나왔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 100% 동일합니다. 100% 동일하게 나와가지고 제 모의고사를 풀었던 분들은 대부분 맞췄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표본주는 가장 긴 가지 몇 가지? 3가지를 가지고 산정한다는 것, 길이와 결실수를 확인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결실수 200개, 120개, 실제 결과지수 400주네요. 보험가입 금액, 자기부담 비율 나와 있고요. 그러면 A 품종의 고사주수는 몇 주? 20주. 미보상은 10주니까 여기서는 뭐로? 바로 조사 대상 주수 A는 얼마? 25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이니까 220주입니까? 220주가 되고
B는 120 마이너스 B 품종이 10이네. 110주가 되겠다. 아, 미보상이 A 품종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활용해서 A 품종이 뭐를 구해야 돼요?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되겠네. 표본 주수는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평균 길이가 A 품종은 1.2, B 품종은 1m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주 합계는 2520, 120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OD는 가피자죠. P는 우리가 평조미평이죠. 미평이다. 예, 요 기억하고 조사 수확량은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실제 결과 주수분의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환상 결실수 더하기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만 알면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다. 환상 결실수는 표본주수 곱하기 3 분의 결실수죠. 곱하기 여기는 주당 길이죠. 표본가지 평균 길이 분의 계산을 하면 되겠다. 환상 결실수를 내는 게 핵심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환상 결실수를 한번 볼까요? 환상 결실수는 표본주수가 몇 주? A 품종은 얼마? 7주 곱하기 3 곱하기 결실수 가지 길이가 얼마? 1.2라 그랬죠. 1.2인데 표본주의 결실수 합계가 2520개. 2520개네요. 2520이고요. B 계산하면 표본주가 몇 개? 표본주가 5개. 5주 곱하기 한 주당 가장 긴 가지 3가지 곱하기 가지 평균 길이가 1m인데 이 표본주의 총 결실수가 몇 개? 1200개다.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주당 평년 결실수 A 품목의 주당 평년 결실수는 170 곱하기 총 몇 주? 400주입니까? 400주면 400주에 대한 한 주당 결실수 곱하기 얼마? 200 곱하기 250 더하기 120 곱하기 150분의 200 곱하기 250 나누기 200을 하면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A주의 평년 결실수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250주였네요. 250주. 주당 평년 결실수 곱하기 실제 결과주수에다가 이것처럼 계산하니까 200이 나왔고요. 조사 대상 주수는 당연히 계산을 바로 할 수 있고요. 환상 결실수 표본주수 곱하기 3 곱하기 한 가지당 평균 길이 그리고 분의 우리가 표본주 결실수 합계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조사 결실수는 이런 형태로 하고 나누기 뭐를? 실제 결과주수를 해준다. 실제 결과주수를 나눠준다 그랬죠. 나눠준다 그랬다. 그래서 미보상은 평조 곱하기 미보상 비율. 그래서 평조 미평하니까 38.59가 나왔고요.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이 500만 원이니까 PL 마이너스 자기 부담을 하니까 92만 9,500원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개별 한 문제를 본다 그러면 한 문제를 본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각 문제는 한 문제 단위로 본다 그러면 약간 난이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문이 너무 길어요. 18페이지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어떤 시험에서도 20문제 18페이지 나오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다 보니까 많이 당황해서 실수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많겠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계산은 저도 동일한 문제를 계산기 10번을 누르면 10번 다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잘못 눌러서 실수한 경우도 많겠다. 그러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12회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혹시 떨어지신 분이나 아니면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늘 강조하지만은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은 무조건 버려라. 공부는 전체를 하되 1과목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패스하고 가라. 시간이 되면 와서 풀어라. 2과목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번에 패스를 내가 만약에 시험을 친다 그러면 6번, 7번, 11번을 패스하고 문제를 풀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보험금의 기본적인 계산 문제, 공식을 외워서 무조건 완벽하게 풀고 난 뒤에 서술형을 대비해야 되겠죠. 막 여러 문제를 반복해서 풀기보다는 기본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 후에 풀어라. 제가 대구에서 강의를 할 때는 복분자, 예를 들어서 OD 그러면 제일 먼저 OD 보험금 공식을 적으세요라고 시작합니다. 못 적으면 이 문제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 풀어도 헛일인데. 그래서 반드시 공식을 완벽하게 적고 문제를 적용할 수 있으면 서술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11회 문제는 얼마? 150점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는 계산 문제부터 하고요. 암기는 언제부터? 그렇죠.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1과목에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과목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과목에 150점을 넘지 못하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동일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문제 보면 바로 손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익히시고 반복해서 익히시고 서술형 문제 대비하고 가능한 한 추가로 뭐죠? 한 줄 쓰기를 바로 많이 반복을 하자. 그러니까 평수, 미, 평이 나온다 그러면 핵심은 수학량이죠. 바로 수학량은 문제 보고 한 방에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곱하기 1 마이너스 착비 구성률 더하기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학량에서 바로 문제 보고 바로 들어가서 한 줄에 이 전체를 다 놓고 계산을 하면 정확성이 높아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간이 절약이 된다. 1번 조사 대상 주수, 2번 주당 평년 수학량, 3번 주당 착과량, 4번 착피 구성률, 5번 수학량, 6번 미보상, 7번 피해율, 8번 보험금 이렇게 가지 말고 1, 2, 3번 다 생략하고 수학량부터 바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는 시간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여기만 해도 수학량 해서 한 줄 쓰기를 했으면 출제할 때 얘는 적게 적었으니까 점수를 적게 준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다 주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한 줄 쓰기를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회) 대비 우리 2패스 손사의 강좌 안내입니다. 2차는 제가 강의합니다. 보통 교육과정은 기본과정은 1과목 40강, 2과목 40강이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1과목 50강, 2과목 60강입니다. 문제집은 제가 만든 책으로 합니다. 모의고사는 5회에 10강 정도 하고요. 파이널 강의 1, 2과목 각 2강씩이고요. 최종 예상 문제는 약 100문제 정도 제공 예정이고요. 필요시 오프라인 특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등록 방법은 인터넷에서 2패스 손사 지서 손해평가사에서
가입하셔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에 제가 최종에 32문제를 드렸는데 이 과목에 32문제 줬는데 이것만 완벽하게 풀었으면 최소 우리 이번 시험에 이 과목은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속 최종에서 1과목도 그렇고 최종 문제 100문제 정도를 드렸는데 이 문제만 풀었어도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풀었다 그러면 합격이 무난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수강생님께서 다 풀지 않고 시험을 치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여러분들이 강좌를 선택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